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쌤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지금까지 음양의 이분법과 천진 삼분법을 설명하는데 피라미드 구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법의 주요 64개가 나오는 원리는 파스칼 삼각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주요 64개는 이 부분에 위치하는데 이 7가지 수열 1, 6, 15, 20, 15, 6,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7층에 위치한 수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7수를 모두 합하면 64가 나오고 이 7수를 모두 합하면 64가 나오고 이 수는 2의 6승과 같이 진수법칙을 사용하여 2를 6개 곱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의 가장 정점에 위치한 1은 태극을 의미하고 1에서 2가 나오면 음양이고 4가 생기면 사상이 되고 8은 8개, 16개, 31개, 64개로 이어지는 기하급수적인 수열로 64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은 1, 2, 4, 8, 16 이렇게 해서 64개까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수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수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향을 따라 수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과 같이 수들이 모임이나 단체를 뜻하는 자연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열은 두 수 사이에 1의 간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술급수로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칼 삼각형의 이분법은 기하급수와 산술급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는 원과 같이 순환하는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수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1, 5, 9, 13, 1과 같은 순환 구조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수열은 1과 5 사이, 5와 9 사이에 플러스 4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덧셈연산으로 볼 수 있고 이 덧셈연산을 산술급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곱셈연산으로 이루어진 급수를 기하급수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 급수에 5를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5, 1, 5, 25, 125, 625와 같은 기하급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기하급수는 위의 급수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첫 번째 수 9와 25를 비교해 볼 때 16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6을 그 다음 수인 13과 125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12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112는 16 곱하기 7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16을 0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과 625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계산한 후 이수 또한 16을 몇 배 한 것인지 계산해 보면 16 곱하기 39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이 0이 되므로 이 수 또한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을 0과 같이 취급하는 계산법을 모듈법이라고 부르는데 시계산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볼 때 13시를 2시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17시를 5시와 같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듈법 12가 0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 음양구조를 구성하는 수들을 순환하게 하려면 모듈법이 사용되고 그 순환구조 안에는 덧셈의 산술급수와 곱셈의 기하급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덧셈의 반대 방향으로 수들이 진행하게 되면 뺄셈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고 곱셈의 반대 방향으로 수들이 진행하게 되면 나눗셈 연산으로 이 구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수열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 파수과 삼각형을 통해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짝수는 음이 되고 홀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친 자연수를 태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수를 나눈 짝수와 홀수를 피라미드 구조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수는 각각 0과 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수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으로 짝수와 홀수를 피라미드 구조로 쌓으면 이와 같이 짝수로 구성된 피라미드와 홀수로 구성된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수열은 중심수이기 때문에 이 중심수를 통해 이 세 피라미드 구조와 성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세 피라미드 구조의 중심수열은 각각 0, 3, 8와 같은 여기 1로 시작한 피라미드 구조는 1, 4, 9, 16, 25와 같은 수열이 나타나고 있고 2로 시작된 피라미드는 2, 5, 10, 17, 26과 같은 수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 수열은 홀수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열 1, 4, 9, 16, 25와 같은 수열과 가장 가까운 중심 수열이기 때문에 홀수합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홀수합은 이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쌓아보면 홀수합이 나타나고 짝수합도 짝수를 이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쌓아보면 짝수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4, 9, 16, 25에 마이너스 1을 각 수에 붙여보면 0, 3, 8, 15가 나타나고 플러스 1을 각 수에 붙여보면 2, 5, 10, 17, 26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은 삼분법 피라미드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짝수와 0, 2, 6, 12, 20, 20의 수열에서 이 수열과 가장 가까운 수열이 마이너스 1, 1, 5, 11, 19의 수열과 1, 3, 7, 13, 21의 두 수열도 짝수합의 수열에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분법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 중심 수열이 나타나고
3분법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수열이 나타나면 총 6개의 피라미드 구조로 천부경의 의미를 분석하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3분법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천지인의 중심수열도 셋이 때문에 이 9개의 중심수열로 천지인 3분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수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그 의미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 구조에서 생기는 세수열은 이처럼 짝수와 홀수가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홀수와 짝수를 함께 하나의 수열로 나타낸 것은 이 수열의 2차 방정식을 찾기 위함입니다. 0을 정점에 둔 이 중심 수열을 계산해 보면 중심 수열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고, 1을 정점에 둔 중심 수열은 x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2를 정점에 둔 중심 수열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법에서 나타나는 세 중심 수열의 2차 방정식입니다. 이때 짝수로 구성된 피라미드에서 홀수의 존재는 0이 되고, 홀수로 구성된 피라미드에서 짝수는 0이 되기 때문에 홀수와 짝수는 이분법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서로 섞일 수 없고 3분법 피라미드 구조에서만 서로 용납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만나고 짝수와 홀수가 만나게 되면 제3의 잠재인 자식이 음양 사이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분법체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보기로 해보죠. 이 4분법 피라미드 제일 윗부분의 정점에는 마이너스 1과 0, 1의 세수를 배치해보면 그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이와 같이 자연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수를 하나, 셋, 다섯, 일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를 배치 구조에 맞게 쌓아보면 이 구조의 중심에는 이와 같은 세 수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수열은 각각 이와 같이 짝수합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각각 대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열들입니다. 이렇게 3분법 구조에서 나타나는 세 중심 수열은 피라미드의 좌우 가장자리에 보면 2분법 중심 수열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0, 3, 15, 24와 같은 수열과 1, 4, 9, 16의 수열, 2, 5, 10, 17과 같은 세 수열이 이처럼 3분법 가장자리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분법과 3분법은 중심 수열에서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처럼 0, 3, 8, 15, 24와 같은 수열은 3과 8을 곱하고 8과 15를 곱하면 3과 8과 15처럼 인접한 두 중심수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을 정점에도 이와 같은 3분법 구조의 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연산으로도 2분법과 3분법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3분법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세 수를 덧세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이 삼분법 구조가 최초의 원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2, 3을 한번 대보면 이 밑에 6이라는 수가 생길 수 있고 6, 7, 6을 대보면 그 밑에 수 19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구조의 이 바깥 부분에는 모두 0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덧셈연산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분법 피라미드 구조는 그 안에 배치된 수열을 모두 대보면 1, 4, 9, 27, 81의 기하급수가 나타날 수 있고 각 층의 수열들은 하나, 셋, 다섯, 7과 같은 배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수 사이에는 플러스 2의 차이로 인해 산술급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 구조에서 천부경 80환자는 위에서 아래에 위치한 5층의 수열 1, 4, 10, 16, 19, 16, 14, 1의 9수열이 합천수가 81이 됩니다. 천부경 81수는 이 삼분법 구조를 바탕으로 원의 도형과 각의 도형, 방의 도형이 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기하학적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점과 선, 맨의 수합을 통해 81의 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에도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듯이 작은 원에는 작은 수가 적용되고 큰 원은 큰 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삼각형과 사각형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의 크기에 따라 도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원과 땅의 방, 인간의 각이 해당되는 도형을 찾아본 후 그 도형에 해당되는 수열을 삼분법 피라미드 구조에 맞게 수를 배치해 보면 피라미드 구조의 중심에 이 세 수열이 위치한 것을 보고 각각 그 원방각의 수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수열은 자연수를 두 부분과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눈 수열을 삼분법 피라미드 구조에 배치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수를 이처럼 2등분, 3등분, 4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열 가운데 하늘의 원과 땅의 정사각형, 인간의 삼각형 수에 해당되는 수열은 최초의 수 1이 배치된 수열 하나뿐입니다. 이 수열들을 삼분법 배치 구조에 따라 피라미드 구조로 이처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보면 중심 부분에 천지인 원방각의 중심 수열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 수열은 수에 따라 천인지와 원각방의 존재 구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이 천인지로 바뀌게 되고 원방각은 원각방으로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원각방을 형성하는 수열 외에도 나머지 수열에 관한 의미와 성질, 구조를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극이라는 자연수 전체가 이처럼 둘과 셋, 넷으로 분해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의미와 이치가 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분석과 연구가 앞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양의 이분법 피라미드 구조가 천지인의 삼분법 피라미드 구조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 9개의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에 따른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모아 천부경의 숨겨진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